어이험 우야흠 우야흠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자를 이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다만 그 제왕절개의 익었다 덜 익었다 얘기, 미리 제대로 나를 채워서 엄마 뱃속에서 자연분만을 해서 나오면은 자기가 283일을 채워야 된다면 그 나라 꼭 다 채워 나왔을 것이고, 275일에 태어난 애들은 또 그렇게 또 다 익어서 나왔을 것인데, 미리 며칠이라도 더 산모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날을 잡아서 뭐 참 아이의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애를 끌어낸다면 그것만큼 덜 익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익었다 덜 익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상 안 익으면 맛대가리가 없어 못 먹습니다. 맛대가리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익었다 안 익었다 얘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서 그 살아갈 때에 43살까지는 부모가 이제 책임을 져주는, 뭐 그 이상 되면은 자신이 알아서 세상을 이제 참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힘이 이제 그때 43살 넘어가서는 다 생기죠. 그 이전에 이제 그 제왕절개로 태어난 그 부모들은 한 40, 아니면 38, 9부터 한 5년간 43살 될 때까지는 부모들이 그 당사자를 대신해서 혹독한 여름을 끝계절을 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자신들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렇게 해서 덜 익은 짓거리를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일을 어, 당하게 되어 있고, 익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우리가 클 할자가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클 할자인데, 요게 클 할자입니다. 클 할자인데, 이것은 이제 할자는 익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의 현상에 호언하다. 자연의 이치에 박다. 이것도 왜 이래? 자연의 이치에 박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을 낳으면은 손주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만큼 세월이 가고 세월이 익어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제 자식을 낳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할자가 크다, 훤하다, 밝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은 큰 대자에 이거 요 큰 대자죠. 큰 대자. 그 다음에 이건 세월 세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 많은 세월을 경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서 한 해를 보내면은 그 많은 해를 보내면서, 즉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것들의 자연의 이치에 밝은 생활. 여름에는 장마도 치고 또 때로는 폭풍우도 불고 그렇게 되고, 우리 더운 여름도 참 처서가 되면 또 처서가 되면은 또 시원해지고, 백로 바람 불면 참 모든 오곡이
익어가 가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그냥 몸에 익힌 세월만큼이나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큰 것은 크다는 것보다 많은 세월이 되겠죠. 많은 세월을 보내면 이것이 합해져서 요렇게 되는 글자라서 이게 이제 클 할자가 되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최소한 좀 자연의 이치에 좀 밝아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제때에 제대로 익어야 된다는 뜻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덜 익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덜 익어. 예,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사는 것을 생활과 몸에 배고 담아야 되는데, 아예 엉뚱하게 자기 어떤 좀 잘났다고 그런 것인가,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짓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욕도 먹게 되고, 자기 자신의 발전도 없을 것이고, 그 덜 익은 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만이 손해가 아니라 자신의 자손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에 익어야 된다, 익어야 한다. 그래서 성명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름 짓는데 장명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은 때에 일하는 글을 써야 된다. 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내가 성명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글을 쓰지 말고, 성명에는 필히 명사나 동사의 글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항상 때때에 무엇을 하면 그 이름으로 움직이고 변화를 주는 그런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요즘에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깊은 자연의 공부나 글의 공부를 하시지 않은 분들도 그냥 참 자기가 글을 잘 짓네 뭐하네 하면서 이름을 내면서 참 장명을 하고 있고, 어디 가보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이름 갖다 한 5천 개 벽에다 깔아놓고는 그냥 찾아와서 선생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 네 이름 이걸로 해 하면서 그냥 그 벽에서 찍어서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은 그게 바로 덜 익은 짓거리죠. 그런 덜 익은 짓거리 하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지어와서 자손들의 살아가는데 지장을 좀 되겠어요? 안 되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살아갈 때에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요, 제 일로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름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정신적인 이것저것에 모든 것을 넣었다 뺐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이름 짓는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이름값 제대로 주고 가지고 가나요? 사회 통일산 인사로 좀 이렇게 던져주고 가죠.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름을 한 100만 원어치 짜리를 지어놨는데 돈 10만 원, 5만 원 주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이름인데 안 줄 수 있어요? 줘야죠. 근데 그 값을 다 사람들이 안 쳐줘요, 안 쳐줘.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 아니면 또 회사의 어떤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값을 주고 이름을 찾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나도 이름 짓는 건 별로 그냥 재미없어 합니다. 스님이 돈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정성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미래가 달리는 것을 쉽게 지으면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내 혼신의 힘을 써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상식을 다 넣어서 그 계절과 일할 수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러는 참 이름을 쓰고 회사 이름을 지어줬을 때 뭐 20년, 30년이 돼서도 고맙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몇 되겠어요? 아유, 스님, 뭐, 우리 행편이 이러니까 이만큼만 하세요. 아이, 그러세요? 그러지. 아, 내가 이거 이거 해서 얼마 받았나, 이런 소리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고 이러니까 여기서 조금 털어놓는 거죠. 아,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이제 어릴 때 내가 이제 참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때의 얘기를 오늘은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가 이제 61년도에 1학년이죠, 1학년. 62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죠. 이렇게, 근데 아마 요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유, 우리 사는 동네 길 건너 공터에, 군인 부대들이 그냥 막 와서 그냥 장막을 치면서 막, 뭐랄까, 어찌 보면 군인들 장터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어린 나이에 말하자면 이제 세상에서 말할 때 꼬마들이죠. 꼬마들, 햇병아리들. 아니, 궁금하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막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뭐 그냥 가는 거죠. 가서 이렇게 기고 다니까, 참,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펼쳐지죠. 펼쳐진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군인들이, 뭐,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중대병력, 중대병력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저는 그 시대는 내 어릴 때 눈으로 가지고 뭐, 휘두르긴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날은 이렇게, 이제 학교만 끝나면 그냥 애들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거기서 놀다가 오고 그러는데,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근데 한날은 군인 아저씨가 불러요. 야, 꼬마야, 이리 와봐. 예. 갔더니, 너 글 알아? 그럼요.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래? 이제 감방을 줍니다, 감방. 감방을 딱 주면서, 야, 너희들 이거 있잖아. 이거 좀 나한테 좀 읽어줄래? 그러면서 내민 것이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혁명 공약이라는, 뭡니까, 그걸 내밀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상부에 전부 다 전 군인들은 이거 혁명 공약을 다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글을 모르시는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많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짬을 내서라도 외워야, 참 뭔가 점수를 받고 또 상관의 미움을 받지 않으니까, 참, 우리 이제 꼬마들 참, 힘을 좀 빌리기 위해서 불러서 우리들한테 감방을 주면서, 야, 이거 한번 좀 읽어줘. 그럼 이제 하죠. 혁명공약 제1 반공을 국시로 지금까지 형식적인 구호에만 거친 반공 대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쭉 몇 개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뭘 보고하는 것처럼 그냥 요 대목은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때 군인 아저씨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외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나라님이 바뀌어서, 그 당시 어른들이 그래요, 군인들이. 나라님이 바뀌어서 이걸 외워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이제 전부 다 이것을 외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참, 참, 한동안 참 재미있었습니다. 왜? 거기만 가면 건빵 생기죠. 응?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군것질할 것이. 그러니까 뭐 학교만 끝나면 그냥 막 뛰어가서 그냥 애들하고 또 군인 아저씨들하고 또
그 감방도 서로 나눠먹고, 아이, 참, 한때는 시절 좋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5.16 혁명, 군사혁명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이것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시절이 나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님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근데 그것은 뭐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알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혁명이란 말을 안 쓰고 뭐 군사정변, 뭐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때는 혁명이라고 배웠으니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예. 그러니까 그 박정희 장군이 이제 말하자면 그 5.16 군사혁명을 준비하기 전에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그 소장파 그 장교들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 전국에서 국민들이 배고라 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민주주의 하자고 박 터지게 싸움만 하면 뭐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혁명의 가장 주체는 국민들의 배고픔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자기를 지지하는 소장파 장교들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뭐 그랬는지 저랬는지는 모르나 그 후로도 그 군사 그 혁명이 어떤 그 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죠. 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다 신이기 때문에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없으면 그 똑똑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겠습니까? 주둥이에서만 까는 거죠. 사람들은 주둥이를 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입을 달고 살아야죠. 주둥이는 뭐예요? 새나 짐승들이 음식만 처먹기 위해서 갖다 들이대는 게 주둥이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없을 것이고 말로만 해서는 공산주의도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배골치 않아야 된다는 그 간단한 정신 하나. 그래서 박정희 장군은 그 후로 이제 대통령이 되죠. 박정희 장군은 그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습니다. 부정부패 하지 말라고 솔선수범했습니다. 자기 일가 친척들 서울에 사는 것조차도 그냥 아주 쫓아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의 그 정신을 지키신 분 아니에요? 뭐 영웅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웅이지.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좀 돈 좀 빌려볼까 할 때에 당시에 그 60년대에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는 뭐 뭐 10배 이상은 잘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그 나라에 가서 좀 경제 협력이나 교류를 하자는 의도를 내비쳤더니 필리핀에서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지 말라. 나라 꼴이 그 꼴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가 발전하는 거 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심는 거 누가 도와줬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에는 누가 우리를 돌보겠어요? 지금은 허리가 동강나서 남과 북이 갈려있지만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감싸고 돌아갈 필요는 굳이 없지. 왜?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만의 몽상에서 꿈속에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똑같이 대접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때는 그때는 북한도 스스로 이제 자기들 정권 버리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신. 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 이룬 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신이 열심히 사리사욕을 벌이고, 오직 하면 그 강남이 개발될 때에 그 무슨 장관이 그 아파트를 뭐 2채인가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장관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드렸잖아요. 임자 돌려줘. 그때는 그게 통했던 시대. 그리고 스스로가 그분이 살인사욕을 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먹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살인사욕 취하고 여기저기서 기웃기웃해서 주머니에다 인마이 포켓하면서 집어넣는 사람이라면 밑에 장관들도 똑같은데요. 누가 그 말 듣겠어요? 안 듣지요. 난 나만 같아도 안 듣죠. 그러나 박정희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요소, 경제적인 어떤 분야의 요소들, 그분들에 다 기초 세워놓은 거예요. 고속도로 뚫는 거,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예,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갖다 두루 누웠어요. 반대한다고. 단식 투쟁했어요. 머리 깎았어요. 별짓거리 다 했어요. 그러나 박정희는 우리가 이 길을 뚫어야 산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델로 삼는 나라. 예. 이 지구상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우리나라의 국민들 정신의 우수성, 이건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알아주고 있는 판이 깔려 있죠. 뭐 경제, 문화, 사회, 아니면 군사력까지도 지금은 아주 세계에서 그냥 빵빵 잘 나가는 나라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 모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사는, 농촌에 사는 농부는, 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배우는 학생은 누구나 다 제자리에서 제 몫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세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고려의 그 무신통치에서의 그 몽고에서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전쟁들, 저항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간판을,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한 500년 가까이 존속하다 간판을 내리고 이시황조에 이제 넘겨주는 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똑똑합니다. 세계 어디다 내놔도, 아니면 사막에 내놔도, 아니면 그 혹한의 알래스카에는 던져놔도 한국 사람 3명만 있으면 살아간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3사람만 가면요, 세계 어느 구석에 던져놔도 언어가 다 통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오늘은 일부 이제 참 박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